오랜만이죠? 오늘은 태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은 태풍 시즌이 아닌데요. 네, 태풍은 보통 언제쯤 오던가요? 항상 여름방학 끝나고 혹은 뭐 빠르면 여름방학 중간에 여러분들 한창 보충학습할 때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저번에는 유례 없이 조금 강한 태풍들이 조금 왔었죠. 네,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 영향권에만 들더라도 수많은 비와,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교할 때에 많은 옷들이 젖는 그런 안타까운 기억. 네, 신발이 다 젖고, 그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하교를 일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2학기 시작할 때쯤에 항상 왔었죠. 네, 태풍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태풍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본이 얘는 풍속이 17m/s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20년 4월 중순, 그러니까 4월 10일쯤인가요? 이때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가 있었죠. 태풍급 바람. 그때 태풍급 바람이라고 하면 일단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모두 다 태풍이라고 하진 않고요. 태풍은 일단은 바다에서 생성이 돼야 돼요. 네, 수온 27도 이상이에요. 수온이 27도 이상인 해상에서 발달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온 27도인 해상에서 발달하는 모든 저기압들을 뭐라고 하냐면 열대 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요, 태풍은 풍속이 17m/s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이라는 거죠. 수온이 27도인 열대 저기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수온 27도 이상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태풍의 에너지원을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잡열입니다. 무엇의 잡열이냐면 수증기의 잡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혹은 수증기 응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고,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열이라고 해서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럼 태풍은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네, 발생 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하는 위도. 태풍은 그러면은 수온이 27도 이상이 되니까 되게 따뜻한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적도 0도에서도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태풍의 발생 위도는 5도에서 25도 정도로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일단은 태풍의 발생 위도를 보기 전에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네, 태풍의 조건은 직접적으로 수능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발생 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 조건은 일단 수온이 높아야 됩니다. 수온이 27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전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향력의 개념은 중학교에는 대강적으로 나오고요. 정량적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적으로 그냥 한 줄 정도로만 나오고, 지구과학 1에선 다루지 않고 자세한 내용은 G2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향력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빈 종이를 꺼내서 여기다 제가 해볼게요. 빈 종이를 꺼내서 이런 화살표를 그릴 겁니다. 종이 위에 화살표를 그릴 건데요. 이 바깥 종이를 돌리지 않고 그냥 끄었을 때랑, 그 다음에 바깥 종이를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나 혹은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에 이 화살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보게 되면요, 전향력 같은 경우에 이거는 가상의 힘입니다. 가상의 힘. 자, 이거를 바깥 종이를 돌리면서 직선을 긋게 되면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약간 휘어지거나 오른쪽으로 휘어지거나 왼쪽으로 휘어질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 휘어지게 하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휘는 게 바로 전향력인데요. 일단은 태풍은 전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강한 상승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승 기류가 아니라 열대 저기압이라 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해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대륙권, 우리 성층권하고 대륙권의 사이 그 경계면인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태풍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 동안에 바람이 이렇게 좌우로 어떤 차이가 나는 바람이 불면 안 되게 됩니다. 뭔가 배리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강한 상승 기류가 대륙 건계면까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전향력에서 바로 발생 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전향력은 다른 말로는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대문자 C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EMVW sin psi가 됩니다. sin 파이가 되는데요. 자, 요거는 M은 공기의 무게고요. V는 공기의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각속도예요. 회전 각속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요. 혹은 지구과학 2에서도 배울 겁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라면 우리 지구는 1시간에 15도 움직인다. 그래서 이 각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공기의 무게는 1kg으로 우리가 보통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V, 이것도 보통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각속도는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코리올리 포스는 결국에 뭐랑 관련이 돼요? 결국 얘는 C는 사인 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도랑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도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일단 애매하니까 지우고요. 사인 그러면 0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사인 0도면은 위도가 0도일 때는 코리올리 포스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90도는요. 얘는 1이죠. 그러니까 전향력이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바로 태풍의 어떤 발생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발생 위도, 저위도, 0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전향력이 없으니까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게 나오죠. 적도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요. 발생이 안 되고 우리 사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도에서 4도까지는 너무 약해요. 얘가 너무 값이 작기 때문에 전향력이 약해서 1도에서 4도까지도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은 적도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란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5도 위부터는 왜 안 일어날까요? 25도 위부터는 표층수온 자체가 낮아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해류하면서 조금 더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25도 이상부터는 표층수온이 낮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의 발생 위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N. 자, 개수라고 표현을 수학 때 배웠을 거예요. 개수. 북반구의 개수.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가 남반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태평양을 비교를 해보면요, 서태평양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것도 우리가 다음 중단원에서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우리가 좀 더 배우게 될 건데 무역풍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발생 위도랑 조건 배웠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경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자, 태풍의 이동 경로는 일단은 5도쯤에서 생겨가지고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요. 갑자기 틀어서 커브 형태로 틀어가지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요 방향,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무역풍 지대에 있을 때는 무역풍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커브가 바뀌는 지역, 여기는 편서풍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커브 트는 방향 있죠? 이 커브 트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전향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로를 바꾸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요, 우리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을 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 컨셉은 저기압이라는 겁니다. 저기압은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죠. 어디로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위험 안전 반원할 때는 그냥 시계 반대 방향만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자, 편서풍대 한번 볼게요. 편서풍대. 우리가 중위도니까 편서풍대 한번 봅시다. 편서풍대에는 태풍의 진로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태풍이 있다고 칩시다. 태풍이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돌겠어요, 얘는? 풍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로 이렇게 돌죠.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편서풍은 어떻게 붑니까? 편서풍은 부는 방향은 요렇게 불죠.
편서풍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벡터 부분에서 한번 벡터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이쪽 진행 방향의 왼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부분입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네,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되죠.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풍향이 감소합니다. 풍향이 감소하고 얘는요, 더해주죠. 그러니까 얘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편서풍대를 보면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 됩니다. 왜냐면 바람이 더 세지니까요. 위험 반원. 그러니까 위험한 반쪽짜리 원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왼쪽은 안전 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역풍대도 한번 볼까요? 무역풍대에도 진로 방향 한번 볼게요. 진행 방향 여기 있고요. 자, 태풍 한번 그려봅시다. 태풍 그리고 자, 또 큰 반시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무역풍은 어떻게 보냐면요. 무역풍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얘 어떻게 돼요? 요쪽으로 가는데 얘는 요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상쇄가 되죠. 감소하고요. 얘는요, 더 밀어줍니다. 네, 가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풍대에서도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이 뭐가 됩니까? 위험 반원이 되고요. 왼쪽이 안전 반원이 되는 겁니다. 네, 괜찮죠? 할만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우리 엘니뇨 할 때 배울 건데요. 미리 한번 봅시다. 왜냐면 그때 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태풍 할 때 한번 봐야죠. 자, 엘니뇨 때, 그 다음에 라니냐 때 한번 봅시다. 태풍 진로. 저는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한반도고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있죠. 네, 그럴듯하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니냐부터 한번 볼게요. 라니냐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습한 친구들은 알 테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봅시다. 라니냐 때는요, 무역풍이 강한 겁니다. 무역풍이 강하니까 따뜻한 물이 온수가 어떻게 돼요? 네, 서태평양으로 이동합니다. 온수가 서태평양으로 더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보세요. 온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더 치중이 되니까 우리 태풍 따뜻한 물에서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태풍 역시도 서태평양 쪽으로 더 치중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라니냐 때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한국을 많이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온수 자체가 이쪽 중태평양 쪽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더 네, 오른쪽으로 동태평양 쪽으로 좀 더 밀리게 되죠. 왜냐면 덜 오니까요. 바람이 약하니까. 그래서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을 보통 강타하거나 혹은 허공에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태풍의 구조 한번 봅시다. 자, 태풍의 구조를 보면요, 모식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아니다, 좀 더 이쁘게 그려봅시다. 너무 대강 그렸죠, 제가. 이쪽 오른쪽 부분을 좀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예쁘게. 대칭을 좀 더 이뤄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최선이에요. 자, 보면요, 태풍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단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네, 상승기류가 있고요. 강한 상승기류가 나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기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몰리게 되죠. 공기가 많이 몰리니까 이 몰린 공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가운데 부분에 아주 약한 하강기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 약한 하강기류가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약간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죠? 네, 고기압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네, 고기압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날씨도 맑아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고기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는 고기압일 뿐 실제는 고기압이 아닙니다. 얘는 고기압이 아니고요. 가장 기압이 낮은 데예요. 하지만 하강기류 때문에 날씨가 맑은 현상을 보이게 되죠.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단골 문제로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네, 태풍의 눈은
이쪽 가운데 약한 하강 기류는 고기압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쪽 가운데 부분이 가장 기압이 낮습니다. 자, 이 지금 약한 하강 기류가 나오는 부분을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사진을 찾아보면 이런 구름들이 안 보이네요. 이런 구름들이 막 자욱한 와중에 이쪽 가운데 부분만 굉장히 맑은 하늘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서두가 길었죠. 자, 눈 옆에 이런 벽이 있죠. 얘를 뭐라고 할까요? 네, 눈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벽. 자, 영어로는 eye wall. 네, 말 그대로 눈을 감싸고 있는 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풍향과 기압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핵심이죠. 자, 기압 부분은요, 눈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혹은 문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A 나올 겁니다. 이거 기압이고요. 풍향 한번 보면요, 풍속을 보면요, 풍속은 자, 여기서 정점, 바로 옆에서 정점을 찍고요.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뭐 교과서나 문제집에 더 이쁜 그림이 있을 텐데요. 저는 좀 더 극단적으로 0까지는 안 내려가겠죠. 네, 극단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자,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뭐다? 네, 풍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태풍의 눈 부분을 보면요, 풍속이 가장 낮죠. 하지만 기압도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풍속을 보게 되면 눈벽이 가장 높아요.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태풍의 진행 방향, 풍향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태풍 진행 방향이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요.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하면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소는 어떻게 되냐면,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입니다. 이거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한 관측소는 반시계를 이루게 되죠. 그 이유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보통 A 혹은 B 이렇게 해서 관측소를 놔줄 건데요.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네,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풍향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단 태풍이 저기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기압은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불어 들어갑니다. 이 개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실 때요, 여러분들은 일단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태풍마다 선을 이렇게 중심으로 그어주시고요. 다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처럼 꺾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꺾어볼까요? 이렇게 꺾어볼까요? 자, 그럼 A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를 따로 뚝 떼서 보면은 처음에는 요랬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죠. 자,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죠? 네, 반시계로 가죠. 하나도 안 외워도 되죠. 네, 외워두면 좀 더 빠르겠지만요. 요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시시각각으로 해서 이때 만약에 뭐 A 다시 일 때의 풍향은 뭐 대략 보자. 여기 어디죠? 네, 북서. 그죠? 네, 북서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념 한 번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B 부분도 한번 볼게요. B도 결국에 마찬가지예요. 줄 한번 그어 주시고요. 줄 이렇게 뚜두두두 그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불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불어 들어가는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될까요?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렇게 되겠죠? 불어 들어가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B는 좀 어렵죠? 네, 요렇게 불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요런 식으로 이 선에서 살짝만 꺾어 주시면 돼요. 들어가도록. 네, 반시계로 들어가도록. 네, 반시계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꺾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시계 방향이죠? 네.
진행 방향이 오른쪽 위치 감축소일 때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바로 직전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고 A, B, C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거 구분해야 됐었죠. 네, 풍향, 뭐 그다음에 풍속, 기압까지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약간 탐정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너무 싫었는데요. 태풍에서 밖에 그때 당시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니까 태풍에서 밖에 그 다음에 여러 천문학에서 그 황도 뭐 이런 것들 특정 단원에서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요. 그 문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문제 계속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태풍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우리 뭐 대표적인 악기상 부분 같은 경우는 딱히 다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중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네, 수고했습니다.